제1강 중 두 번째 강의입니다. 3. 신의 측의 파생 원칙. 신의 측에서 파생된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반원의 원칙, 사정병영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 그것인데요.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금반원 원칙, 요건. 일정한 선행 행위가 있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이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모순 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무권대리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권대리에 의한 처분이니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한다면 이는 신의칙과 금반원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금반원과 강행법규. 금반원 원칙보다는 강행법규가 우선하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금반원에 반하더라도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한 경우 금반원 원칙으로는 구매 취소를 못하지만 그것보다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민법상 강행 규정이 우선이므로 취소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죠. 기출은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 넘어갑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요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것,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을 것,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어야 하므로 계약 성립 당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분석.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비록 차임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만 사정변경의 요건을 갖춘 매매계약, 특정 채무 보증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의 경우에도 더 이상 주의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곧바로 소멸한다는 거. 기출을 보시죠. 두 번째에서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의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요건에서 계약 성립 당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계속적 계약이 아님에도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했죠. 나머지도 본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실효의 원칙.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는 원칙입니다. 요건.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을 것, 권리 행사가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개.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가령 A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그 권리가 실효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B에게 양도하였다면 새로운 권리자인 B에 대해서는 실효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청구권과 같은 신분권은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런 권리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기출 보시겠습니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비록 민법이 일반 사법이긴 하지만 사법은 물론이고 공법의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법 원칙을 제공하죠. 공법관계에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가 있는데 공권력의 작용인 권력관계에도 신의 측은 적용된다는 것.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역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제1편 민법총칙 3개의 장 중에서 제1장 총서를 마치고
다음에는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